자, 출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는 특정한 법적인 절차가 없어도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인 관습에 의한 의식을 치르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습보다는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인 절차가 더 중요하다. 자, 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혼인과 현재의 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특정한 법적인 절차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대신에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인 관습이 훨씬 더 중요했죠. 하지만 현재는요, 사회적인 관습보다도 법률적인, 법적인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과 관련된 법을 법률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혼. 자,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혼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에 따라서 법을 통해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혼인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참여한 남녀 간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한다. 그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립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요. 하나는 실질적인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실질적인 요건은 무엇이냐? 자, 이때 실질적인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 실제로 그러한 혼인을 하고자 하는 그 의사가 당사자에게 있느냐? 그 얘기 같아 보이죠? 혼인 의사는 부부관계를 성립하겠다는 의사로서 반드시 혼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그쵸? 혼인 의사의 합치. 실질적인 요건의 첫 번째, 혼인 의사의 합치. 또 두 번째 실질적인 요건은요, 연령. 그리고 혼인 자격이요. 자, 연령 볼까요? 혼인 당사자 남녀는 모두 혼인 적정 연령인 만 18세에 도달해야 한다. 자, 만 18세를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9세, 20세, 30세 뭐 이렇게 그 이상의 연령대는 뭐 당연히 통과되는 거고 만약에 딱 만 18세라고 한다면요. 딱 만 18세 이 나이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만 18세인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혼인을 이제 성사시키느냐? 미성년자에게는 당사자의 어떤 그 의사가 아주 강력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법에서 지정한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요. 이러한 동의가 있을 때에는 혼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혼인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무슨 자격? 뭐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그쵸? 근친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 결혼 한번 또 해요? 네. 중복해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혼인의 자격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요건. 형식적인 요건도 한번 봅시다. 형식적인 요건은 혼인신고의 이행이죠. 실제 혼인신고를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쵸?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근데 제출, 접수, 수리까지 완료되어야 하죠. 자, 그래서요, 혼인신고를 마치면 혼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요. 서로의 사촌 이내 혈족, 그 다음에 그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즉, 배우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인척관계의 형성.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른 가족 부양,
공동생활의 협조, 정조의 의무,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 그 다음에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혼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 다음에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과거의 혼인은 의식을 진행하고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그냥 봤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관습 및 법적인 절차보다 훨씬 더 중요했죠. 자, 근데 현재의 혼인은요, 법률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관습보다는 법적인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법률혼의 성립 요건 두 가지요. 하나는 실질적인 요건, 두 번째는 형식적인 요건인데, 실질적인 요건은 혼인 의사의 합치,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8촌 이내 혈족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중혼, 중복도 안 됩니다. 근데 연령이요. 만 18세 이상이면 되는데 만약에 18세라고 한다면요. 미성년이에요. 미성년이기 때문에 이 미성년에 해당해서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요건은요.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접수하고 수리가 다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을 때 법률혼의 효력은요.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획득하고요. 서로의 사촌 이내 혈족, 그 다음에 그 배우자와 인사관계를 형성합니다. 가족 부양, 공동생활의 협조, 그 다음에 정조의 의무 등 여러 가지 법적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의 기존 재산, 그 다음에 혼인 이후의 취득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내려갑시다. 혼인은 평생 부부관계로 살아가겠다는 법적인 약속으로 그 기간을 명시할 수 없고, 그죠? 언제까지만 우리가 부부로 살게요? 그거 아니란 얘기죠. 기간을 명시할 수 없고, 원칙상으로는요,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성립 요건, 앞에서 성립 요건 두 가지 얘기했죠.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 즉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효 얘기 나올 건데요. 혼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던 경우, 합의가 중요하잖아요. 위에서 아마 얘기했어요. 실질적인 요건에서 여기 실질적인 요건에서 혼인 의사의 합치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합의가 없었을 때는요, 무효 처리할 수 있죠. 또 혼인 당사자가 근친혼 관계일 때, 그쵸? 실질적인 요건 가운데서 8촌 이내 혈족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근친혼일 때는요, 혼인 무효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혼인 무효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혼인 당사자, 당연히 당사자는 무효 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근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정 대리인, 법에서 지정한 대리인, 즉 부모님 같은 양육자들,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친족이, 그쵸? 사촌 이내의 친족 잘 알아두세요.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만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무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해야 되잖아. 근데 입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이것을 실제로 청구했던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예, 알아서 그냥 밝혀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입증의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혼인의 무효는 소멸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고, 그쵸? 소멸시효 없습니다. 청구기한 없습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은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서 관련 서류에서 혼인 관련 기록이 삭제됩니다. 애초부터 그냥 성립할 수 없는 거야. 이전 관계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 관계에서 만났던 그 배우자는 기록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혼인 관련 기록이 삭제됩니다. 여기까지는 무효. 자, 무효까지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법률혼은 기간의 명시가 불가합니다. 원칙상 무효 취소는 불가능한데 단 성립 요건의 미충족 시에는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효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근친혼일 때. 그리고 실제로 무효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사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무효에 한해서는 소멸시효 없습니다. 청구 기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 시에 혼인 기록은 전부 다 삭제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효예요.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냥 완벽하게 이전의 관계로 그냥 돌아갑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취소. 취소는 무효하고 좀 다릅니다. 자, 당사자 중에서 한 명 이상이 적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한 명은 연령이 지났어. 근데 한 명은 연령이 도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건에서 연령이 있어. 근데 둘 다 넘으면 좋겠는데 둘 다 넘은 게 아니라 하나만 넘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건이 하나가 성립이 되지 않은 거죠. 연령이 도달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해야죠.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혼인했을 때, 그러면은 혼인 당시 당사자 중에 한쪽의 그죠. 그 다음 케이스로서,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로서 혼인 당시 당사자 중에 한쪽의 중혼, 이미 배우자가 있는 케이스, 중복된 혼인,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근데 그걸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또는요, 사기 결혼, 또는 강박, 너무나도,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혼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강박. 이러해서 이제 그 위력에 의해서 혼인 의사를 강제적으로 표현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의 케이스인데 지금 보세요.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했거나, 그 다음에 중복된 결혼이거나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또 사기였거나 또는 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인하겠다고 벌벌 떨면서 표현했거나 이럴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는요, 사유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무효는 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취소는 사유에 따라서, 그렇죠? 사유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청구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좀 더 정밀하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했을 때,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으면 일단은 취소의 케이스에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나 봐요. 미성년자가 동의도 없이 혼인을 했는데 혼인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 만 19세가 돼서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됐으면요. 성인이 돼서 자기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그러면은 막을 수 없죠. 자기가 살겠다는데. 그리고 또 혼인 중에 임신했을 때는요. 그쵸? 임신해서 아기가 있을 때는 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기와 강박의 케이스. 내가 사기 결혼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어. 또는 강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느끼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혼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강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나서, 즉 사기와 강박과 관련해서 이미 3개월이 지나버리고 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즉 기한이 있는 거죠. 또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중대한 사유일 때는 6개월이 지난 이후로는 또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사기 강박의 케이스는 3개월 이후부터는 안 돼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 때문에 취소하고 싶을 때에도 6개월이 지나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요, 취소가 됐어. 취소 확정 판결이에요. 취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그냥 저절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1개월, 한 달 안에 관할 기관에
예, 신고를 완료해야 모든 절차를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냥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끝이야가 아니에요. 관할 기관에 신고를 완료해야지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또 혼인 취소는 무효와 다르게 이전 관계로 싹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기 직전까지 혼인 신고하고 나서 취소하기까지의 그 혼인 관계, 법률은 관계는 인정이 됩니다. 즉 취소 이전까지의 관계는 인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여기는 이제 취소 내용이었는데 한번 볼게요. 정리합시다. 취소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연령이 미달됐을 때, 또 동의 없는 미성년 혼인일 때, 또는 중복된 혼인일 때,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일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유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청구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케이스가 나왔어요. 만약에 동의가 없는 미성년 혼인이다.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데 언제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혼인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었어. 성인이 됐고 자기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요.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요. 또 혼인 중에 임신했을 때는요. 이러한 사안일 때는 취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이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버렸어 이미. 그 다음에 강박, 내가 어떤 강박,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고 나서 3개월이 이미 지났어. 그랬을 때에도 취소 안 됩니다. 또 중대한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이미 지났어. 그랬을 때에도 역시나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조건들을 다 충족하고 나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그대로 취소가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확정 판결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안에 그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취소는 무효하고 다르게 혼인 기록이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기 직전까지의 관계는 인정해서 기록에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방금 전까지는 혼인에 그래서 무효 취소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혼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혼. 자, 이혼은 혼인을 통해서 발생했던 법적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무효나 취소와는 달리 이혼은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 그러니까 혼인의 어떤 그 절차상의 문제 없어요. 네, 이미 혼인 관계가 제대로 정확하게 적법하게 진행이 됐었어. 그리고 나서 살다가 둘이 이제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떨어져 지내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갈라서는 것. 그게 이제 이혼이 되겠죠. 즉 혼인 관계 자체, 혼인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무효라든지 취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한번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 그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이혼은 혼인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협의상의 이혼, 하나는 협의상의 이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의 이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설명하겠네요. 하나는 협의 이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 이혼이요. 먼저 협의상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이를 확인받아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즉, 당사자 부부는 벌써 이혼에 합의했어. 그리고 법원은 뭐 해요? 판단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확인만 합니다. 법원이 하는 일은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네. 합의는 이미 당사자 부부가 하고 법원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함께 그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에 가정법원에 협의상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요. 신청서 제출 이후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이 들어갑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당사자 양측에 다시 법원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어. 그래, 우리는 그대로 합의야. 이혼에 대해서 합의했어. 라고 한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 그 사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인만 합니다. 이때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두 분 다 합의하신 거죠. 확인만 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 따지지 않는다. 그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두 사람 합의한 거 그거 확인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릅니다. 그렇죠? 역시나 양육권, 재산 분할도 합의에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의 확인이 있고 나서 법원이 확인하면은 그냥 저절로 이혼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언제? 3개월 이내에 3개월 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가 협의 이혼. 그 다음에 재판상의 이혼은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혼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 합의가 안 되는데 한 사람은 너무나도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혼이 하고 싶어서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하는 케이스죠.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적인 사항들을 계속 고려하고 뒤져보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단 소송하기 전에, 소송 전에는 반드시 필수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이 조정 절차 가운데에서 야, 조정이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재판 절차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판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재판 전에 이혼 조정 절차가 있어. 거기에서 다 정리가 되면 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확정되면요. 자, 승소자는 그쵸. 패소자 말고 승소자는 한 달 안에 1개월 이내에 아까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기 뭐죠? 그 재판 그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원의 절차를 좀 지나왔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를 마치면 절차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기간상의 차이가 약간씩 있죠?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혼. 자, 이혼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취소 얘기 다 했었죠? 했었나요?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쭉 여기 이 부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혼제도요. 이혼제도는 혼인에 적법한 성립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협의상의 이혼, 그 다음 두 번째는 재판상의 이혼인데 협의상의 이혼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이 반드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만 합니다. 법원의 확인 이후에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죠. 관할 기관에. 하지만 재판상의 이혼은요. 합의가 안 됐을 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하는 일은 민법상의 이혼 사유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이혼 조정 절차라고 하는 걸 거쳐요. 근데 이때 다 조정이 성립이 되면요.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이 되고 완료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문제 1번.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것 찾기인데. 자, 보시죠. 자,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적인 관습에 따른 의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로 혼인이 성립될 수 있다. 그쵸. 법률 혼 제도를 요즘에는 다 채택하고 있죠.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 합치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었더라도 혼인 당시 한쪽이 중혼, 그쵸.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 중복 결혼일 때에는 혼인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상의 이혼에서 자, 협의 이혼이 아니고 재판상의 이혼이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확정되더라도 관할 기관에 그렇죠?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 역시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인 경우, 그쵸? 만 18세, 딱 만 18세면요. 미성년이에요. 본인의 혼인 의사가 분명하더라도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실질적인 요건을 갖출 수 없다. 그렇죠.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5번 선지. 혼인 당사자들이 서로의 사촌인의 혈족, 그 다음에 그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혼인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출의 요때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 혼인신고서를 제출, 접수, 수리,
행정 완료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제출만 했다고 해서 야 이제 우린 다 같이 가족이야 이렇게 안 됩니다. 5번이 틀렸죠. 자, 내려갑시다. 2번 문제.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업과 니은. 기업은 무효. 니은은 취소. 무효와 취소요. 무효, 그 다음에 취소. 자, 무효, 취소. 기억은 무효, 그 다음에 니은은 취소. 자, 설명이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보기 1번. 자, 무효와 취소는 모두 다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 양측 모두의 청구가 필요하다. 자, 당사자 양측의 모두의 청구가 필요하다. 자, 보세요. 올라가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보세요.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사촌 이내의 친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대요. 무효. 그쵸? 이것만 봐도 당사자, 혼인 당사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당사자가 꼭 반드시 끼어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고요. 혼인 당사자, 항상 당사자 모두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기업과 니은, 무효하고 취소는 모두 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법률안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중대한 사유 때문에 이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은요, 무효가 아니고 취소일 때죠. 기업은 아니에요. 니은만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가 아니라 취소하기 직전까지의 관계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2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기업, 무효는 청구 요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그쵸?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취소는 일정한 기한 내에 청구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취소는 그래서 사안별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죠. 맞는 설명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자, 무효는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는요,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무효 신청할 수 있죠. 실질적인 요건이냐, 형식적인 요건이냐, 이걸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자, 무효가 확정되면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무효가 되지만, 당연히 무효 되겠죠. 취소는요, 니은이 취소잖아. 취소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인척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된다고요? 아니요. 취소되면 이제는 남남이죠. 유지 아니죠. 그렇죠? 당연한 말씀.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밑줄 친 가의 이유로 적절한 거. 가가 어딨나요? 자, 여기.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 보세요. 얘는 저거였어요. 협의 이혼할 때. 협의상의 이혼일 때, 그쵸? 협의상의 이혼일 때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다. 이때 법원이 판단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확인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가 앞에서도 나오죠. 법원은 뭐 한다고요?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만 합니다. 당사자들의 어떤 그 생각이 일치하는지 그것만 판단해요. 타당성 따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가에 해당하는 요 밑줄의 의미는 벌써 파악했어요.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자, 보시죠. 보기 1번.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타당성 여부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맞잖아요. 자, 맞아 보이죠?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이 말 자체는 맞는데, 자, 그대로 해볼게요.
이 선지의 명제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가의 이유는 아니죠. 그죠? 이 말 자체는 맞지만 밑줄 친 가의 이유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그 정합성이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제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이혼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되잖아. 합의만 할 거면요, 뭐하러 법원까지 와.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혼인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죠.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협의상 이혼은 자 정확하게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이 아니고 협의상의 이혼, 그리고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자, 5번도 한번 읽어나 봅시다.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를 확인한 후 법에 정해져 있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요. 저 역시나 요게 절차 가운데 이게 있긴 했지만은 이게 그 이유는 아니죠. 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내려가시죠. 자, 4번. 자, 윗글과 보기를 비교했을 때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보기 박스 한번 봅시다. 사실혼이요. 자, 사실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 그쵸?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같은 집에서 살아. 왜? 자, 법률에는 이 사실혼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부간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쵸? 법률혼을 제대로 적합하게 법률혼에 맞게끔 적합한 어떤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죠. 혼인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당연히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존재하는 부부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학설이나 판례를 따라서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렇죠. 전부 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 법적인 효력을 인정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아무거나 다 전부 다 사실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혼의 인정을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우리는 맞아요. 우리 같이 살고 있고 서로 부부입니다. 라고 하는 혼인 의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요건이죠. 써볼게요. 사실혼을 위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주관적인 요건은요, 당사자 의사.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실제 공동생활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요건. 자, 두 번째는 객관적인 요건. 자, 객관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공동생활의 실체. 이때 혼인의사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관적인 요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자, 몇 가지 이제 그 관행적인 게 있어요. 이때 혼인의사는 아무거나 다가 아니라 결혼식.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결혼식 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관계의 인지, 교류, 그쵸? 이 사람이 내 부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관계 맺고 하는 게 그 지인들 사이에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인지, 교류 등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하게 되죠. 사실은 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해소. 자, 당사자 일방, 쌍방이 아니고 일방입니다. 그리고 해소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사실은 관계를 정리하고 남남모를 갈라서는 거, 그쵸?
그래서 쌍방이 아니고 일방에 의해서 해소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사유는 또 필요해. 정당한 사유가 만약에 없어. 그럴 때는 그 파기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를 입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죠. 예, 요렇게. 그래서 사실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적어볼게요. 주관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이 필요하다. 요 이야기, 그 다음에 더불어서 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해소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유가 만약에 없을 때에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배상을 질 수도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혼의 내용은 파악은 했습니다.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봐야 될 텐데요. 자, 선지 1번부터 한번 보시죠. 법률혼과 사실혼은 모두 다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에 대한 의사합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죠? 의사에 대한 얘기는 역시나 여기에서도 예, 당사자 의사라고 하는 게 여기 사실혼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자, 법률혼은 혼인신고와 관련 기관의 확인을 통해서 성립하며, 그쵸? 사실혼은요, 결혼식이나 공동생활과 같은 외형적인 정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쵸? 결혼식, 공동생활의 실체, 예, 2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사실혼은, 자, 사실혼은 부부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관계 형성으로 발생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법률혼과 동일한 효력? 아니요, 동일하지 않죠. 똑같지가 않잖아.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렵진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선지도 한번 보시죠. 4번,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부관계는 정식 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 그렇죠? 쌍방이 아니라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법률혼은 혼인신고라고 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사실혼은 형식적인 요건이 없이 일부 실질적인 요건만으로 부분적인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그렇죠? 혼인신고 절차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형식적 요건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죠. 그러면 5번도 가능합니다. 예,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요렇게. 문제가 딱 4개였군요.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4개 맞죠? 네, 맞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